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2대 총선 서울 노원갑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가 선관위 주간 TV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방송을 불과 30분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홀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던 노원갑 TV토론회. 스튜디오 안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만 보입니다. 방송 시작을 불과 30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가 돌연 불참을 통보한 겁니다. 현 후보 측 선거 관계자는 감기로 인한 불참 사유를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261조 제3항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현 후보와 민주당 우원식 후보 간의 양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 후보의 불참으로 결국 우 후보 혼자 30분짜리 대담으로 긴급 대체됐습니다. 토론은 우리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자리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토론이 대담으로 축소되자 우 후보 측은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선관위 주관의 법정 토론회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소중한 자리라며 혈세 낭비와 더불어 노원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후보가 정당한 사유로 토론회에 불참한 것인지 심의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주입니다. 노원갑 토론회는 반쪽짜리 대담으로 진행된 반면 노원을 토론회에선 날선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물었고 국민의힘 김준호 후보는 창동 차량기지 부지 개발과 재건축 이슈 등 지역 현안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김성환 후보. 김준호 후보는 빠른 인정을 통해 돌파해 나갔습니다.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픈 보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인의 뇌물수수나 김영란법 위반 같은 경우는 그냥 박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우리 대통령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낮은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말과 행동, 처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격에 나선 김준호 후보. 노원구 최대 지역 현안인 재건축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제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공약을 내거셨는데 지난 국회의원 임기 동안은 재개발 재건축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왜 지금 태도가 바뀌신 겁니까?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 때 인호군 청장 때부터 이기재 청장 때부터 하셨던 소위 뉴타운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해왔고 주도권 토론을 통해 날선 공방을 벌인 두 후보. 서로의 약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김준호 후보는 김성환 후보에게 수년째 답보 중인 서울대병원 유치를 물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병원들 신설을 현실적으로 사실상 싹 다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일상적인 임상 치료나 수술 이런 게 아니고 첨단 분야를 특정한 대기업이나 연구소 등하고 같이 연구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김성환 후보는 김준호 후보가 동작에 출마했다가 노원으로 지역구를 변경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동작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아무 연고도 없는 노원에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성환 후보께서도 20대 때 노원구에 이사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뿌리 내리고 고향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하늘 아래서 이사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는 거는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후보자 불참으로 대담이 진행됐던 노원갑과 달리 정치 신인과 베테랑의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던 노원을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TV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 31일 가양동 IHQ 스튜디오에서 성북갑 후보자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영배, 이종철, 유승희 후보의 날선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박선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는 민생 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주장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수출은 폭락하고 국민의힘 이종철 후보는 성북의 권력 교체, 변화하는 성북을 강조했습니다. 변화할 것이냐, 정체할 것이냐, 발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새로운 미래 유승희 후보는 4년간 지체된 지역 발전, 성북을 다시 뛰게 할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정체된 성북구 지역 발전을 이뤄내고 새로운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성북구청장 8년, 현 국회의원인 김영배 후보에게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도 지금 하고 계신데 재개발 재건축을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이 자연 이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유승희 후보도 김영배 후보에게 보문동 복합체육문화센터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 후보는 행정 절차대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보문동에 복합체육문화센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국세청과 엄청난 협의를 했고 국비를 20억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다 사용 종료가 되어야 그때서야 기재부가 이 땅을 어디에 쓸 건지 매각할 것인지 그래야 그때부터 그 부지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절차가 오래 진행됩니다. 김영배 후보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강북 횡단선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며 이종철 후보에게 반격했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가 납니다. 국토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꽁거먹은 소식인 거거든요. 면담이 거부당하면은 오세훈 시장 출근하는데 앞에 가가지고 시위라도 하시든지요.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은 그렇게 궁금하면 답을 받아내고. 성북갑 후보자 토론회는 4월 3일 오후 8시 딜라이브 채널 1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시청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파입니다. 비이어 성북을 후보자 토론회도 개최됐습니다. 김남근 후보와 이상규 후보는 각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날카로운 질의 답변이 오갔습니다.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준비한 공약은 지역 상품권 확대 발행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 여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는 지역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북사랑 상품권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후보 주장에 김남근 후보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성북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매를 하게 되게 되면 30분 만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옥누리 상품권들에 있어서의 발행 규모를 늘릴 필요도 있고요.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는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부간선로 지하화와 상습 정체가 있는 월곡역 정체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김남근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상규 후보께서는 이 북부간선도로 지하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규 후보는 서울연구원에서 이미 예산 및 재원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간선로 철거를 1,600억이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에 철거해서 뿐만 아니라 지하화하는 데는 9천억 정도의 돈이 들고 합계 1조 600억 정도의 돈이 듭니다. 70분간 이어진 후보자 검증 시간. 성북을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3일 수요일 밤 11시 딜라이브 TV 채널 1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강남 가불병 선거구에서도 선거방송 토론이 열렸습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였는데요. 동시에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각 당의 전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의 텃밭인 강남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보수의 분진 강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들어 공세를 이어갑니다. 이번 총선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권에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박경미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당만 보고 국회의원을 선택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능력과 경험을 보고 외과의사 출신 후보는 병든 신물에 덧대 현 대한민국을 치료가 시급한 상태로 진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 어떻습니까? 병들고 아파가는 식물을 바라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로서 또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 앞으로 소통과 화합의 정치, 새로운 정치. 강남에서의 표심 변화를 기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인기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현명하신 강남갑 주민 여러분들께서 전국을 좀 깜짝 놀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강남갑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1등 강남갑이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일까요? 정권 심판론에 맞서 거대 야당의 이른바 의회 독재를 부각시켜 강남에서의 압승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토론 계속해서 엄종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한 여소야대 정국. 국민의힘은 야당의 발목 잡기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정권 심판론에 이른바 의회 독재로 맞섰습니다. 2년 전 주민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던 정권 교체를 이루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민생이 최우선인 정부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날개를 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서 국회에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닌 일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는 진정 싸움이 아닌 진로와 해법을 찾아가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도전을 강남을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당이 주거, 교통, 노후, 교육 등과 같은 우리 생활의 실제 영역들에서 해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강남이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된 만큼 압승으로 판세를 이끌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강남 보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선두에 서서 국민의힘의 필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강남갑에서 우승하여서 전국의 판세를 국민의힘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각 당의 선거 전략 외에도 후보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강남구 선거구 후보 토론회는 오는 3일과 7일 저녁 6시부터 가불병 차례로 딜라이브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4.10 총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선거 벽보는 후보들의 면면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선거운동용 시설물인데요. 장난삼아 하는 낙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벽보는 눈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선거 벽보가 설치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한 곳 기준으로 서울 시내 9,600여 곳에 부착됐습니다. 송파구가 66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지역을 각 구마다 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좀 하고 끈이나 고리를 통해서 게시하는데 그게 좀 부적합한 장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선거 벽보는 공직선거 운동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어떤 이유든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훼손 행위는 벽보 원본을 찍거나 낙서, 철거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이 아닌 비닐 위에 낙서를 한다면 어떨까? 선관위는 직접적으로 원본을 훼손한 건 아니지만 시각적인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또 훼손된 벽보라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옮기지 말고 발견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벽보 훼손 시 벌금과 처벌은 무겁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들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서울시 48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통해 중계 방송됩니다. 토론 주제는 유권자의 질문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의제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4월 8일까지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송일에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경우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종로구가 이달 12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지원 항목은 생활과 건강, 학업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항목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교원 등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